자, 연일 숨쉬기조차 힘든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그 이유 때문에 그 속에서 온열 질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정치화의 첫 번째 이슈는 폭염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화면 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화면 비교 좀 해놨습니다. 최근에 서울 모습이 이래요. 도심 모습을 이 열화상 카메라로 잡으면요. 마치 불이 난 듯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정도면 35도 이상, 뭐 심하면 40도까지 가죠. 도심에서는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요. 오늘 정부가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단계를 높였는데 이겁니다.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설정했습니다. 어제 6시죠. 지난 7월 1일부터는 그 밑단계인 경계였어요. 가장 낮은 거는 관심, 주의,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좀 조심하세요 정도인데 경계는요,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각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지금 이런 가운데요, 온열 질환자 추정 사망자가 지금 24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요, 3배, 작년에 7분 정도였거든요. 3배나 늘어난 겁니다. 지금 이 폭염이 더 지속된다고 하니까 숫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이런 가운데 지금 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온열 질환자 17명 신고됐는데 외국인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많이 와 있으니까요. 가벼운 증세까지 포함하면 지금 400명 이상이 온열 질환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폭염 지속되면 점점 많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까지 겹쳤습니다. 화면 보시죠. 주간 발생 통계인데요. 주간별로 쭉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확진자가 뭐 보세요. 그냥 그래프를 보시면요. 6월부터 비교했는데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요. 지금 뭐 지금 4만 명 이상 뭐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가는 뭐 8월 중순 가면 6만 명씩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질병청장 오늘 브리핑한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지금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4급 전환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지금 4만 명 정도, 4만 4천 명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8월 중순이면 하루에 6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요. 전문가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원 이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궁금한 게요. 더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까지 공식 집계된 폭염 사망자가 벌써 20명을 넘어섰는데요. 작년에 3배. 그러니까 많은 분들 정말 걱정하고 계신데 더위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뭐 정확하게 몇 도에서 몇 시간 있어야 사망을 한다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예. 일단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열사병이라고 하죠. 예. 단순히 그냥 더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온도와 습도가 아주 높은 상황, 환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고온에서 또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휴식 없이 무리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노인분들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밀폐된 고온 다습한 실내 오랫동안 계신 경우 또 이제 우리 차 안에 가끔 아이들 갇혀 있는 경우 있죠.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자신의 그 체온 조절 중추 능력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 몸의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여러 장기가 부전을 일으키게 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요. 특히 고연령층 분들 중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날 때, 이건 심각하다.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증상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고령 경우는 또 증상을 쉽게 못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이제 가끔 근육 경련이 나타나기도 하고 눈앞이 이제 희미하게 시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졌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급속히 체온이 올라가죠. 40도 이상. 그러면서 이제 의식 저하나 고열, 혈압이나 호흡 변화가 있게 되면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119로 연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뭔가 평소와 달리 두통이 좀 심하다. 일단 의심하시고 빨리 병원 또는 도움 요청을 하셔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이게 좀 땀이 안 드리는데요. 나면서 열이 막 올라가면 열사병으로 가는 단계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지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대회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뭐 전 세계에서 4만 명 정도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데 어제 하루에만 뭐 누적돼서 지금 400명 이상이 온열 환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의학 전문가로서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이 새만금에서 있는 잼버리 대회 이렇게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더위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일반적으로 뭐 더위를 이렇게 견디거나 이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제 체온을 넘나드는 고온 환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는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또 활동을 하게 되면은 예. 건강한 사람의 경우도 이 아. 면역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12시에서 5시까지는 우리가 외출도 자제를 하라고 하는데 예.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직사광선 피해서 그늘을 따라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산이나 양산, 모자 등으로 이 이제 물리적으로 좀 차단을 해줘서 복사열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게 이제 땀을 흘린 만큼 수분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휴식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온 환경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정부도 비상이에요. 지금 뭔가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뭔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코로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확산세가 갑자기 크게 퍼지고 있는데 뭐 네. 8월 중순에는 6만 명, 하루에 6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여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여름이고 그렇죠. 폭염인데 이 한여름에 코로나가 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코로나도 이제 여름이 되면 좀 수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는 실제 이 습도와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을 하다 보니까 고온다습한 여름이 되면 좀 이제 감소가 되는 것이 맞는데요. 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기존에 이제 작년에도 봤지만 계절에 관계없이 유행을 했고요. 또 기온이 높은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도 이렇게 유행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기온이나 습도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고 이게 워낙 이제 순간적으로 전염이 되잖아요. 전염력이 높아서 순식간에 눈, 코, 입으로 전파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바이러스에 비해서 기온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코로나 지금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대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하고 방역을 완화해도 되는 건지 이거 좀 불안한데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확실히 제가 현장에서 봐도 최근에 검사를 하면 코로나 환자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예.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집단 감염처럼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됐다가 이게 한바탕 지나가면서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밀폐된 장소에서는 좀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단기적으로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금 치료제가 조금 부작용이 있거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도 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심원경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